외상으로 안 될까요? 아이가 이틀째 못 먹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왼쪽 팔에는 12개월 된 하윤이를 안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특수분유 캔이 들려 있었어요. 아기는 배가 고픈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자선단체 아니에요. 돈 없으면 나가세요. 점주의 차가운 말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기요, 그거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의 옆에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결제는 끝났습니다. 품에 안긴 하윤이가 낯선 사람을 보고 눈을 깜빡거렸어요. 이것은 한 여자의 절망적인 순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28살 서연, 혼자서 12개월 된 딸을 키우는 그녀에게 8만 원짜리 특수분유는 세상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그 순간 자신을 도와준 낯선 남자가 30년 전부터 이어진 운명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연이 편의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낯선 남자가 사준 분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신세가 되다니. 민주는 딸 예린이와 함께 천천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사실 서연이 이런 처지에 놓인 건 불과 6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남편 정우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하윤이가 태어나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여보, 이번만, 정말 이번만 빌려줘. 정우의 도박이 시작된 건 하윤이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의 작은 내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커지더니 결국 집안 전체를 망쳐놨죠. 돈 어디 있어? 어디다 숨겨놨어? 술에 취한 정우가 서연을 밀쳤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인 하윤이가 울어대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어요. 서연의 손목에는 아직도 그때의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었죠.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이혼한 지 3개월. 정우는 빚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서연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아토피 때문에 특수분유를 써야 한다는 걸 안 것은 한 달 전이었어요. 일반 분유보다 4배나 비싼 가격의 서연은 매일 고민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였어요. 아빠, 우리도 집에 가요. 예린이가 아빠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가 있었어요. 서연이 하윤이를 안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기가 무거워서 팔이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편의점 앞에서 민준이 딸과 함께 아직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윤이가 서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잠들기 시작했어요. 배고픔에 지쳐있던 아기였죠. 왜 저런 분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운 서연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밤 하윤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준이 차에 올라타면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룸미러로 예린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상황. 3년 전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줄곧 그래왔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죠. 낡은 원룸 앞에 도착한 서연. 하윤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은 가벼웠어요.
손에 든 분유 때문이었죠. 하윤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문을 열자마자 서연은 하윤이를 소파에 눕히고 얼른 분유를 탈 준비를 했습니다. 하윤이가 배고파서 울기 시작했어요. 분유를 타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줬을까? 하지만 깊게 생각할 겨를은 없었어요. 하윤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 하윤이 맛있게 먹자. 젖병을 물린 순간 하윤이가 조용해졌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기는 정말 맛있게 분유를 빨아먹었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걱정 없겠어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30년 전 그들의 아버지들 사이에 맺어진 깊은 인연이 이제 다시 이어지려 한다는 것을. 분유를 다 먹은 하윤이가 서연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작은 원룸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난 후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오늘 만난 낯선 남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베푼 친절. 서연에게는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28살이지만 마치 40대처럼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죠. 서연의 기억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대학 동기였던 정우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연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바라보는 정우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의 정우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정우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고 서연은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을 했죠. 돈은 많지 않았지만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윤이가 태어난 건 결혼 1년 후였어요. 출산 과정은 힘들었지만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야. 정말 우리 딸이 태어났어. 정우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하윤이가 태어난 지 한 달 후부터 시작됐어요. 정우가 야근이 잦아졌다고 했지만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이었어.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는 단순히 육아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서연도 밤잠을 설치며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정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건 하윤이가 돌을 막 지났을 때였어요. 통장에서 5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인출 내역이 이상한데? 아, 그게 친구한테 급하게 빌려준 거야. 정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우는 동료들과 시작한 포커에서 시작해서 경마, 경륜까지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그 50만 원은 빚을 막기 위해 쓴 돈이었어요. 돈 어디 있어? 어디다 숨겨놨어? 술에 취한 정우가 서연을 밀쳤던 그 밤. 갓난아기인 하윤이가 울어대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어요.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은 정우의 손에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꽃까지 사와서 용서를 빌었죠. 서연은 그때 용서했습니다. 하윤이의 아빠니까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폭력은 반복됐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을 때마다 정호는 화를 냈어요. 서연에게, 때로는 울고 있는 하윤이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죠. 이해가 오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 조용히 시켜.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 과정은 지옥 같았어요. 정호는 하윤이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양육권을 두고 6개월간 싸워야 했습니다. 네가 혼자 어떻게 키워? 돈도 없으면서. 정호의 말이 맞았어요. 서연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세금은 정호의 도박빚으로 사라진 상태였고 원룸 보증금조차 겨우 마련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하윤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만은 자신이 지켜야 했어요. 한편 민주는 예린이를 재우고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넓은 펜트하우스는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여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이를 꼭 안고 있던 모습, 자존심을 구기면서도 아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던 용기. 저 사람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민준 자신도 3년째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어요. 임신했을 때의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름 뭐로 할까? 예쁠 얘, 린리는 어때? 예린이. 좋네. 정말 예쁜 이름이야. 수진은 완벽한 아내였어요. 아름답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민준의 가족들도 회사 직원들도 모두 수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를 낳은 지 일주일 후 수진에게 산후 합병증이 찾아왔어요. 산후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의료진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린이 잘 키워줘. 사랑해. 수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민주는 그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갓난아기와 함께 홀로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수진이를 죽게 만든 거야. 민주는 자신을 책망했어요. 아이를 갖자고 한 것도 자연분만을 고집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수진이 제왕절개를 원했는데 자신이 말렸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민주는 다른 여자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오직 일과 예린이만을 보며 살아왔어요. 예린이는 민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혼자서 딸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가끔 예린이가 하는 질문에 민주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과 민준,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높은 벽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으려 했고, 민주는 죄책감 때문에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짧은 만남이 두 사람에게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은 미세한 금이었지만 언젠가 그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서연은 하윤이의 잠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절대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 민주는 예린이 방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두 사람 모두 아직 몰랐어요.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연이 먼저 눈을 떴어요. 하윤이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그 특수분유 덕분에 아기가 밤새 편히 잔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편의점 아침 근무 6시간, 점심시간 후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4시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 사람, 진짜 누구였을까?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장을 입고 고급차를 탄 남자가 왜 자신 같은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윤아, 일어나야지. 할머니네 가야지. 12개월 된 하윤이는 아직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혼 후 서연이 찾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래층에 사는 김할머니였습니다. 70대 할머니가 하윤이를 돌봐주고 계셨어요. 하윤이가 눈을 비비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직 말을 못하지만 엄마라는 옹알이만은 또렷했죠. 엄마 일 다녀올게. 하윤이 착하게 있어야 해. 아기를 안고 뽀뽀를 해주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윤이를 김할머니에게 맡기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버스 안에서 서연은 핸드폰으로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어요. 조건 더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 하지만 고졸의 경력 단절, 그것도 12개월 아기를 키우는 싱글맘을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편의점과 식당 설거지 일이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며 계산대에 앉은 서연.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서 있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발이 부어서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정말 막막해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점주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서연 씨, 고생하셨어요. 내일은 오후 근무로 바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편의점이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점심시간 설거지가 가장 바쁜 시간이거든요. 이모 왔어요? 식당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으로 서연의 처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어제 애분유는 어떻게 해결했어? 다행히. 좋은 분이 도와주셔서요. 그래, 세상에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서연은 또 어젯밤을 떠올렸어요. 그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 옆에 있던 예쁜 딸아이. 나도 하윤이랑 저렇게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지금의 서연에게는 매일매일이 생존이었습니다. 한편 태성종합건설 회장실에서 민주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회장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어젯밤 만난 여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절박했던 목소리, 아이를 꼭 안고 있던 모습, 3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빠, 유치원에 예린이를 데리러 간 민준. 딸이 달려와 안기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런데 아빠, 어제 그 아기 엄마는 어디 있어요? 예린이가 갑자기 어젯밤 일을 물어봤어요. 민준도 궁금했지만 답할 수 없었죠. 글쎄, 집에 갔겠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주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날 방법이 없을까?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수진이 죽은 후 처음으로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 차창 밖으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식당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는 여자, 바로 어젯밤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님, 잠깐만 세워주세요.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연이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기, 어젯밤에 민준이 다가가자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어제 분유를 사준 그 남자가 여기 왜 있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여서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일하는 곳이에요.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이 동네에 있을 리가 없는데. 아기는 어때요? 어젯밤에 분유 잘 먹었나요? 네.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잘 먹었어요. 다행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주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먼저 자리를 떴어요. 하윤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는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두 번이나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우연일까?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정우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서연이 타는 버스를 지켜봤어요. 같은 동네에 산다면 앞으로도 마주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윤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서연. 오늘도 12시간 일한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하윤아, 엄마 너무 피곤해. 하지만 아기는 그런 엄마 사정을 알 리 없었죠.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받은 분유로 저녁을 준비하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의 반복일 텐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민준도 예린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다시 본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친 얼굴, 거친 손,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수진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어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민주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그 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노골적이면 오해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먼저 그 여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것. 이름도 상황도 정확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이죠. 내일 아버지께 상의해 봐야겠어. 민주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직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었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민준이 예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책상에 앉았어요. 어젯밤 개인 비서에게 부탁한 조사 결과가 이메일로 와 있었습니다. 박서연 28세, 이혼 1년차, 12개월 딸 양육 중. 아버지 고 박철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박철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 되시나요?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 강태풍 회장이 아들을 맞이했어요. 민준의 표정이 심각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라는 분 아세요? 그 순간 강태풍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박철수? 왜 갑자기 그 이름을? 혹시 아버지가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인가요? 건설회사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태풍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0년이 넘도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박철수가 왜? 설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반응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그분 딸이 박서연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세요? 서연이. 철수의 딸이 서연이라고. 강태풍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0년 전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풍아, 내 딸 서연이 잘 부탁한다. 민준아, 앉아라.
아버지가 이야기해 줄 게 있다. 강태풍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3년. 너 아버지가 28살 때였다. 그때 나는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현장 감독이었어. 그런데 거기서 박철수를 만났지. 당시 박철수도 같은 현장 감독이었어요. 둘 다 가난했지만 꿈은 컸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만의 건설회사를 차리고 싶었거든요. 철수는 정말 좋은 놈이었어. 성격도 좋고 일도 잘했지. 무엇보다 의리가 있었다.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은 퇴근 후 맥주를 마시며 꿈을 이야기했어요. 각자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는 회사를 차리자고. 형님, 우리 정말 해봅시다. 태성건설. 1995년 드디어 우리가 회사를 차렸다. 자본금이라고 해봤자 각자 모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두 사람은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일거리를 찾아다녔어요.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일을 맡게 됐습니다. 철수가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내가 영업을 담당했어. 정말 환상의 콤비였지. 그러다 철수가 결혼했어. 명절 때면 함께 지내고 회사 일로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철수에게 딸이 태어났어. 서연이. 정말 예쁜 아기였는데 강태풍은 서연이를 조카처럼 아꼈어요. 철수는 딸바보가 되어서 매일 서연이 자랑만 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그러더라고. 형님, 우리 서연이랑 형님 아들이랑 결혼시키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두 사람은 이미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철수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네. 그렇게 약속했어. 철수의 딸과 내 아들이 결혼해서 우리 두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자고. 1997년 3월 15일. 강태풍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프로젝트였지. 성공하면 회사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공사였어. 그런데 그날 오후 크레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거대한 철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난 그 밑에 서 있었어. 철골이 떨어지는 걸 못 봤지. 그런데 박철수가 강태풍을 밀어냈어요. 그 바람에 강태풍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철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거대한 철골이 박철수를 덮쳤어요. 강태풍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철수는 이미 위험한 상태였어요. 철수가 마지막에 내 손을 잡고 말했어. 형님, 서연이,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강태풍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철수 가족을 돌봐주려고 했어. 하지만 철수 부인이 거절했지. 저희는 괜찮다고, 동정으로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철수의 부인은 강태풍이 제안하는 모든 도움을 거절했어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어. 가끔 안부를 물어보려 했지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알아서 그만뒀지. 강태풍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친구가 자신을 구해주고 죽었는데 그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말이죠. 그 죄책감으로 더 열심히 일했어. 철수 목까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까지 커진 거야. 현재 태성종합건설이 대기업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박철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그 철수의 딸을 만났다고? 강태풍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아버지. 그분이 박철수 씨 딸 맞나요? 그럼, 서연이, 우리 서연이가 강태풍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친구의 딸을 만날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민준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늘에서 철수가 보낸 거야. 강태풍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를 꼭 도와야 한다. 아버지가 철수에게 진 빚을 이제 너를 통해 갚아야 해. 아버지, 30년 전 약속도 있잖니. 철수의 딸과 내 아들이 만나는 거. 이것도 운명이야.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여자를 도와야 할 명분이 생긴 거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아버지들의 깊은 인연이 만들어낸 운명이었어요. 강태풍이 일어나더니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수의 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나서야 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 아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말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서연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들의 약속을 그리고 친구를 구해준 은혜를 갚을 시간이 온 거였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아버지? 민준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을 도와야 한다는 건 확실했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 그 아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존심 강한 집안이거든. 강태풍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철수 부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동정은 받지 않겠다던 그 자존심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익명으로 자연스럽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해.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3일 후 서연이 하윤이를 김할머니에게 맡기려다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김할머니 집 앞에 대형 쌀포대 2개와 생필품이 가득 든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네. 새벽에 누가 갖다 놨나 봐. 할머니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편의점 점주가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 씨, 잠깐만요. 네, 사장님. 누가 그러는데? 서연 씨 근무 태도가 좋다고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요? 손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어쨌든 이번 달부터 시급 1,000원 올려드릴게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최저임금도 간신히 주던 점주가 갑자기 시급을 올려준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식당 사장님이 서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서연아, 홀서빙 해볼 생각 없어? 홀서빙요? 응. 설거지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어. 하루 8만 원 어때?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설거지로는 하루 5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8만 원이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뭘 못해. 똑똑하고 성실한데. 손님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사실 식당 사장님도 의아했어요. 며칠 전 정장을 입은 신사가 찾아와서 서연에게 더 좋은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돈도 넉넉히 건네주면서 말이죠. 연이은 행운의 서연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뭔가 이상해. 너무 좋은 일만 계속 생기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윤이를 키우려면 돈이 절실했거든요. 홀서빙은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서연은 금세 적응했어요. 원래 사람을 대하는 일을 잘했거든요. 근처 카페에서 민준이 서연이 일하는 식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린이도 함께 왔습니다. 아빠, 하윤이 엄마네요.
예린이가 창문 너머 서연을 발견하고 신나게 말했어요. 맞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이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때 식당에서 서연이 나왔어요. 잠깐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번에 서연이 민준을 알아봤어요. 편의점에서 분유를 사준 그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이네요. 민준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예린이가 아빠 뒤에서 쑥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얼마 전부터 서빙을 시작했어요. 하윤이는 어떠세요? 아, 네. 잘 크고 있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직도 그날 일이 고마웠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혹시 다른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일이 좀 더 좋아져서. 서연이 민준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비싼 옷, 고급 시계,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고급 세단. 이 사람 정체가 뭐지?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정우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서연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냥 좋은 사람은 없다고 배웠거든요. 죄송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할 것도 아니에요. 분유도 사주시고 오늘도 우연히 여기서. 민준이 당황했어요. 너무 자주 나타난 게 의심을 산 거였습니다. 그냥 우연이에요. 제가 이 근처를 자주 지나다녀서. 이 동네를요? 이런 차 타시는 분이?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이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오해는 깊어져 갔습니다. 정우랑 똑같네. 처음엔 다 친절한 척 하더라고요.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전 들어가 봐야겠어요. 서연이 돌아서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조심스럽게 익명으로 도움을 계속했습니다. 하윤이가 다니는 소아과에서 갑자기 아이 치료비 후원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서연은 덕분에 하윤이 아토피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동네 마트에서 싱글맘 할인 혜택이 새로 생겨서 생필품을 싸게 살 수 있었어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 서연은 계속되는 행운에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일까? 하지만 왜? 김할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연아, 너 복이 들어온 것 같네. 요즘 좋은 일만 계속 생기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한편 예린이는 아빠에게 제안했어요. 아빠, 하윤이랑 놀고 싶어요. 어떻게? 하윤이 엄마한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해요. 민준이 고민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또 의심받을 텐데. 예린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왜요? 하윤이도 저랑 놀고 싶을 텐데. 그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싱글맘 모임이 새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민준이 익명으로 후원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서연도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같은 처지의 엄마들을 만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다른 엄마가 제안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공원에서 만날까요? 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 예린이와 함께 그 공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죠. 서연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지만 민주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30년 전 아버지들의 약속을 그리고 철수 아저씨의 은혜를 갚아야 했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서연의 마음을 얻어가야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싱글맘 모임 가족들이 모였어요. 서연도 하윤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12개월 된 하윤이는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해서 엄마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걸어 다녔어요. 하윤아, 여기 친구들 많이 왔네. 서연이 아기를 돗자리에 앉히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돌아보니 민준이 예린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기 왜? 저희도 산책 나왔다가 우연히 봤네요. 민준의 설명이었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어요.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하윤아. 예린이가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하윤이도 예린이를 기억하는지 까르르 웃었습니다. 언니가 왔네, 하윤아. 다른 엄마들이 신기해했어요. 서연 씨, 아는 분이세요? 아, 네. 예전에 한번. 서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모임이 있어서 나왔는데 우연히 여기서. 서연의 경계심이 더욱 커졌어요. 이 남자는 왜 자꾸 자신 앞에 나타나는 걸까?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와, 정말 잘생기신 분이네요. 혹시 서연 씨 남자친구세요? 다른 엄마가 농담조로 물었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래도 딸이랑 같이 나오시고 좋은 분 같은데요? 민준도 당황했어요. 오해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그냥 잠깐만요. 서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기 잠깐만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준을 공원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곳으로 말이죠. 도대체 뭐죠? 왜 자꾸 제 앞에 나타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마주치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민준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혹시 저한테 뭔가 바라는 거 있으세요? 정우처럼. 정우가 누구죠? 제 전 남편이에요. 처음엔 착한 척 하더니 나중에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었습니다. 전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엔 친절하게 접근하다가 나중에는. 서연 씨,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민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정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분유도 사주고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알고 계셨군요. 민준이 작게 웃었어요. 서연이 자신이 도와준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역시 그거 당신이 한 일이었죠? 네, 맞아요. 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 박철수 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멈칫했어요.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제 아버지와 친구셨어요. 아니,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뭐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전 아버지들이 함께 건설회사를 차리셨어요.
태성종합건설이라고. 태성종합건설? 서연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설마, 당신이 그 회사? 네. 제가 태성종합건설 대표입니다. 그럴 리가. 그럼 당신 아버지가 강태풍입니다. 박철수 아저씨와 함께 회사를 차린.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구하려다 돌아가셨다는 거 아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그뿐만 아니에요. 민준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들이 약속을 하셨대요. 서연 씨와 제가 언젠가 만나게 되면 좋겠다고. 뭐라고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30년 전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철수 아저씨 딸과 제가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말도 안 돼요. 그런 약속을 왜 제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동정이었군요. 불쌍한 친구 딸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미안해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서연의 오해가 깊어졌어요. 서연 씨, 정말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요? 지금은 정말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며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그만해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전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은혜니 뭐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서연 씨, 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비록 가난해도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서연이 돌아서서 하윤이를 안으려 했어요. 그때 예린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하윤이랑 더 놀면 안 돼요? 예린아. 하윤이 엄마,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우리 집 정말 커요. 예린이의 순수한 제안에 서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미안해, 예린아. 우리는 가봐야 해. 왜요? 조금만 더. 예린아, 괜찮아. 민준이 딸을 말렸어요. 서연이 하윤이를 안고 떠나려다 돌아봤어요. 민준 씨. 아니, 강민준 회장님.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누구의 자선이나 동정을 받고 살고 싶지 않아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제가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서연 씨,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30년 전 약속이 뭐든 저는 상관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정해요. 그렇게 말하고 서연은 하윤이를 안고 공원을 떠났어요.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진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하윤이 엄마가 왜 화났어요? 예린이가 아빠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빠가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예린아. 민주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연이 자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알릴 수 있을까? 30년 전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독이 된 상황. 민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서연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공원에서의 일 이후 서연은 더욱 바쁘게 지냈어요. 민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이렇게 일만 해? 좀 쉬어도 돼. 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할 일이 많아서.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준의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것이 동정인지 진짜 호감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이 하윤이를 김할머니로부터 데려왔어요. 하윤아, 오늘도 할머니랑 잘 놀았어? 12개월 된 하윤이는 엄마라고 옹알이하며 서연에게 안겼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내가 흔들릴 필요 없어. 하윤이만 있으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예린이가 떠올랐어요. 하윤이와 잘 놀았던 예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 밤 10시 하윤이를 재우고 있던 서연에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문고리에 체인을 걸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보인 사람은 서연아, 정우였어요. 서연의 전 남편 하윤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왜 여기 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정우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습니다.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정우의 모습은 1년 전과 많이 달랐어요. 살이 빠지고 수염이 자랐으며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할 말? 이제 와서 무슨? 제발 5분만. 하윤이 아빠잖아. 그 말에 서연이 망설였어요. 아무리 미워도 하윤이의 친아버지였거든요. 결국 문을 열어줬지만 체인은 그대로 둔 채였어요. 서연아,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정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 도박도 끊었고 술도 안 마셔. 믿을 수 없어.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정말이야. 증명해 줄 수 있어. 지금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정우가 급여 명세서를 꺼내 보였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라고?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많이 반성했다고. 하윤이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나도 내 자신이 싫었어. 그래서 연락 못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 안 돼. 절대 안 돼. 서연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우가 손으로 막았어요. 서연아, 제발.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잊었어? 때리고 돈 뺏어가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럼 하윤이만이라도 보게 해줘. 정우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내 딸이잖아. 1년 동안 못 봤는데. 하윤이는 당신 딸이 아니야. 나 혼자 키우고 있어. 법적으로는 내가 아빠야. 면접 교섭권이 있어. 정우가 갑자기 말투를 바꿨어요. 더 이상 애원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나 변했다고 했지? 법도 좀 공부했어. 정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년 전에 그 무서운 모습이 스며나왔습니다. 하윤이 면접교섭권 신청하면 법원에서 강제로 만나게 해줘. 알지? 그럴 리 없어. 한번 해봐. 아니면 양육권 소송도 생각해 볼게. 서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혼자서 하윤이 키우기 힘들지? 정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키워? 편의점, 식당에서 벌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야. 하윤이가 크면 돈이 더 많이 들어. 교육비, 의료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 정우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좀 사는 것 같던데? 정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김할머니한테 들었어. 쌀도 받고 일자리도 좋아지고 혹시 새로운 남자라도 생겼나?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거 없어. 정말 하윤이한테 새 아빠라도 만들어주려고? 혹시 그 잘생긴 남자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정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 동네 좁아. 다 보여. 공원에서 만나고 식당 앞에서 대화하고 정우가 서연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같은 여자를 왜 도와줄까? 뻔하지 뭐. 몸 아니면 뭐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이 소리쳤지만 정우는 계속했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 서연아. 그 남자도 분명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당신이랑은 달라. 나랑 다르다고? 나는 적어도 하윤이 친아버지야. 하지만 그 남자는 서연아, 좋게 말할 때 다시 생각해봐. 정우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나는 변했어. 하지만 내 딸은 포기 못해. 하윤이 면접교섭권 행사할 거야. 안 돼. 그럼 우리 다시 함께 살자. 그게 하윤이한테도 좋은 거야. 정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생각해봐. 시한은 일주일. 정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답 안 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하윤이는 내 딸이거든. 그렇게 말하고 정우가 사라졌어요. 서연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우 말이 맞는 걸까? 민준 씨도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정우의 말이 서연의 마음에 독처럼 퍼져갔어요. 그동안 쌓였던 민준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약속, 아버지들의 은혜, 결국 다 핑계일 수도 있어. 하윤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정우의 협박,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민준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게 서연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정우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하윤이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없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준이 떠올랐지만 정호의 말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혼자서 이 위기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1년 동안 평화롭던 일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윤이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의 진짜 시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우가 나타난 후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 순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밖을 내다봤어요. 혹시 정우가 서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서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점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거든요.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정우였습니다. 서연이 그쪽을 보자 정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인사하듯이.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해서 김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하윤이 어때요? 잘 놀았어. 그런데 서연아.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낮에 남자 한 명이 왔다 갔어.
어떤 남자요? 서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하윤이 아빠라고 하더라고. 딸을 보러 왔다고. 뭐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 서연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갔어. 김할머니의 말에 서연이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이 밀려왔어요. 정우가 하윤이에게까지 접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하윤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하윤아, 무서운 아저씨가 와도 따라가면 안 돼. 알겠지? 12개월 된 하윤이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연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칭얼거렸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는 정우가 하윤이의 아버지였어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이 식당에서 나오는데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왜 여기 계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정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도 분명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서연에게는 거짓으로 들렸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왜 자꾸 저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도움 필요 없다고.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남남이잖아요. 서연이 돌아서려다 민준이 말했어요. 혹시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불안해 보이셔서 혹시 전 남편이라도 그런 거 없어요. 서연이 급하게 부정했지만 민주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였습니다. 서연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든 도와준다고요? 왜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라고요? 서연이 비웃었어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순수한 마음이라고, 도와주고 싶다고. 하지만 결국엔 다 뭔가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회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30년 전 아버지들 약속 때문에 책임감 느끼세요? 아니면 서연이 말을 멈췄어요. 정우의 악의적인 추측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정말 그만하세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 가질 이유가 뭐 있어요? 가난하고 이혼녀에 아이까지 있는 제가 뭐가 좋다고. 서연 씨. 아, 그래요. 쉬워 보이나 봐요?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 넘어올 것 같은? 민준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면 왜 저를 조사했어요? 제 이름도 아버지 이름도 어떻게 알았죠? 서연의 추궁에 민준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역시 그렇군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와,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네. 돌아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정우.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민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어요. 나는 하윤이 아빠야. 서연이 남편이었고, 아, 당신이 그 유명한 회장님이구나. 정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접근해서 뭐 하려는 거야? 설마 진짜 좋아한다고? 이런 여자를?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뭘 알긴.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정우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서연아, 이 양반한테 말 안 했구나? 당신이 얼마나 지독한 여자인지.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어요. 당신들 둘 다 그만해요. 저한테 관심 끄고 제발 내버려둬요. 서연 씨. 민준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저었어요. 민준 씨도 그만해요. 전 정말 지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 양반이 도와준다고? 믿지 마. 남자들은 다 똑같아. 정우, 당신. 4일 남았어. 답 정해놓고 연락해. 안 그러면 법원 간다. 그렇게 말하고 정우가 사라졌어요. 서연 씨, 저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긴요. 분명히 협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연이 강하게 부정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확신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든 뭐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자꾸 제 일에 끼어드세요? 당신 때문에 더 복잡해져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나타나니까 정우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저를 지켜보고 의심하고. 서연의 말에 민준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방해돼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제 생활이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서 떨어져 있어요. 민준이 크게 상처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민준이 돌아섰어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돌리지 않았어요.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민준이 사라지고 나니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서연은 하윤이를 안고 울었어요. 정호의 협박, 민준과의 갈등,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기까지. 정말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정말로 혼자였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정우가 말한 4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준과 멀어진 지금 정말로 혼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됐어요. 정우가 준 시한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하윤이를 김할머니에게 맡기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정우와 다시 살 수는 없었지만 하윤이를 빼앗길 수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우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내내 불안했어요. 혹시 정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윤이는 안전할까? 오후 3시 서연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답은 정했어? 정우, 좀 더 시간을. 시간은 끝났어. 지금 하윤이랑 같이 있어. 서연의 가슴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데려왔어. 우리 딸인데 뭐가 문제야? 정우, 당장 하윤이 데려와. 싫어. 이제 내가 키울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연이 급하게 점주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서연 씨. 하지만 서연은 이미 편의점을 뛰쳐나가고 있었어요. 김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하윤이가 없어졌어. 그 남자가 데려간 것 같아. 할머니도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아이고,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어쩌지. 서연이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윤이, 우리 하윤이. 정우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친아버지가 데려간 거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서연아, 경찰에 신고하자. 김할머니가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법적으로는 정우도 하윤이 아버지니까.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김할머니가 제 회사에 전화하셨어요. 하윤이가 없어졌다고.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하윤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민준의 말에 서연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로 막막했거든요. 서연 씨,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윤이를 찾아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주시는데요? 제 회사에 보안팀이 있어요. 전문가들이죠. CCTV 추적이나 위치 파악도 할 수 있고. 서연이 망설였어요. 민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을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하윤이를 찾은 후에는 정말로 저희한테서 멀어져 주세요. 민준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저한테 은혜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민준이 전화를 걸었어요. 김 차장님, 긴급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보안팀 총동원해서. 30분 후 민준의 보안팀이 도착했어요. 전문적인 장비를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용의자 정보를 주시면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35세. 서연 씨, 사진 있으세요? 서연이 휴대폰에서 정호 사진을 보여줬어요. 1시간 후 보안팀이 정호의 위치를 찾아냈어요. 동대문구 한 모텔에 있습니다. 차량도 확인됐고요. 모텔? 서연이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윤이 같은 어린아이가 그런 곳에 있다니. 바로 가죠. 민준이 일어났어요. 저도 갈게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제 딸이에요. 당연히 가야죠. 모텔 앞에 도착한 일행. 보안팀이 먼저 정찰을 마쳤어요. 3층 307호에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들려요. 서연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윤이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지만 서연이 앞서 나갔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307호 문을 두드렸어요. 정호, 문 열어. 안에서 하윤이 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호, 하윤이 어떻게 된 거야? 문이 열리며 정호가 나타났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하윤이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정호가 민준을 보며 비웃었어요. 기어코 따라왔네. 아이를 돌려주세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돌려줘? 내 딸인데? 당신이 뭔데? 법적으로도 유괴예요.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민준의 말에 정호가 당황했어요. 정호 씨, 잠깐만 이야기해 볼까요? 민준이 정호를 따로 불러냈어요. 30년 전에 박철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서연 씨 아버지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제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고요. 정호가 멈칫했어요.
그분은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할 만큼 의로운 분이셨죠.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 분의 딸이 서연 씨예요. 그리고 하윤이는 그분의 손녀죠. 그래서 정호 씨도 아버지잖아요. 하윤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뭘 알아?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고요. 민준이 계속했어요. 정호 씨가 정말 하윤이를 사랑한다면 아이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술이 깨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 딸이 보고 싶었어. 그런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민준이 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호 씨가 정말 달라졌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윤이를 만나세요. 서연 씨와 이야기해서 서연이가 내 말을 들어줄까? 노력해 보셔야죠. 폭력이나 협박이 아닌 진짜 아버지로서. 방 안에서 하윤이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서연이 급하게 달려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하윤아, 엄마야. 괜찮아. 하윤이가 엄마를 보자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하윤이를 무섭게 했구나. 정우, 이혼할 때 내가 너무 못했지. 그 뒤로도 연락도 안 하고 나쁜 아빠였어. 정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서연아, 나 하윤이 가끔 볼 수 있을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식으로 너랑 상의해서 갑자기 데려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서연이 하윤이를 꼭 안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정우는 하윤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요. 도박도 술도 폭력도 모든 걸 끊고, 그리고 하윤이 만날 때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만. 알겠어. 그렇게 할게. 정우가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어요. 폭력적인 해결이 아닌 대화로 문제가 해결된 거였습니다. 모텔을 나오는 길 서연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주세요. 서연이 여전히 선을 그었어요. 하윤이를 찾았으니까 이제 저희한테서. 알겠습니다.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민준이 보여준 모습이 진짜였다는 걸 느꼈거든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윤이를 위해 정우를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한 모습, 그것은 진짜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처음으로 민준에 대한 오해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그어버린 상황. 서연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준과의 관계가 정말로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1년이 흘렀어요. 서연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24개월이 된 하윤이는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엄마, 할머니에 이어 아빠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우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알코올 상담도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윤이를 만나고 있었어요. 하윤아, 아빠가 그림책 읽어줄까? 네. 하윤이가 정우를 무서운 아저씨가 아닌 아빠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많이 달라졌어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게 됐습니다. 급여도 훨씬 좋아졌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서연 씨, 오늘 매출이 또 올랐네요. 카페 사장님이 기뻐했어요. 손님들이 서연 씨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친절하시고, 서연은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더 이상 누구의 동정이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서연아, 고마워. 토요일 하윤이와의 시간을 마치고 정우가 말했어요. 뭐가? 하윤이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정우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우리 딸이잖아. 당연한 거야. 서연도 이제는 정우를 대할 때 편안했어요. 미움보다는 하윤이의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한편 민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약속을 지키고 서연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서연과 하윤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윤이 안 만나요? 6살이 된 예린이가 가끔 물었어요. 예린아, 하윤이는 엄마랑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보고 싶어요. 예린이의 말에 민준도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자신도 그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가을날 민준이 예린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예린이가 갑자기 손을 놓고 뛰어갔습니다. 하윤아. 저 멀리서 하윤이가 서연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24개월이 된 하윤이는 이제 제법 걷고 뛸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도 예린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민준과 서연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먼저 인사했어요. 1년 전과는 다른 차분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이 많이 컸네요. 네. 이제 말도 제법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하윤이랑 놀고 싶어요. 예린이가 아빠를 잡아 끌었어요. 하윤이 엄마, 우리 같이 놀아도 돼요? 예린이의 순수한 제안에 서연이 웃었어요. 물론이지. 하윤아, 예린 언니랑 놀자. 좋아.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두 어른은 벤치에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일도 더 좋아졌고 하윤이도 건강하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방어적인 톤이 없었어요. 그게 1년 전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윤이 찾는 일요. 그때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정우를 설득해 주신 것도 폭력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서연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민준 씨를 정말 오해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이해해요. 민준이 말했어요. 서연 씨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혼자서 아이 키우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의심만 했어요. 과거 일이에요. 이제 괜찮으시면 됐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서연이 말했어요. 예린이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하윤이도요. 말도 늘고. 예린이가 하윤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윤이도 예린이를 따라하려고 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박철수의 묘를 찾았어요.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강태풍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네 딸 잘 자랐어. 정말 훌륭하게. 아버지, 민준아, 우리가 철수에게 진 빚을
이제 조금은 갚은 것 같냐? 아직 멀었죠. 서연 씨는 아직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마라. 진짜 좋은 감정은 천천히 자라는 거야. 강태풍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철수가 그랬거든. 자신의 딸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서연 씨는 기다려라.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돼 있어. 한편 서연도 민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민준이 떠올랐어요. 하윤이를 위해 정우를 설득하던 모습, 자신에게 상처받은 말을 들어도 끝까지 도와주던 모습. 30년 전 약속이 아니어도 저런 분이라면. 그 후로 공원에서 몇 번 더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지만 나중에는 서로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하윤이가 예린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예린이도요. 아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두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 용기를 냈어요. 민준 씨,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년 전에 정말 심한 말을 했잖아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이미 다 잊었는데요. 저는 못 잊겠어요. 민준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서연 씨, 사실 그 후로 계속 후회했어요. 정말 좋은 분인데 너무 심하게 했다고.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너무 성급했어요. 서연 씨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민준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 네, 친구.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 후로 네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공원에서, 카페에서, 때로는 민준의 집에서. 아빠, 하윤이랑 하윤이 엄마가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돼요? 어느 날 예린이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예린아, 하윤이도 언니 생겼으면 좋겠대요. 아이들의 순수한 바람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민준이 서연에게 프러포즈했어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민준 씨, 30년 전 아버지들의 약속이 아니에요. 제 진심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목숨을 구하며 남긴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가난한 싱글맘과 대기업 회장,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 운명의 실로 이어져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서연의 편의점에서의 절망적인 밤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처럼요. 운명의 빚이 마침내 사랑으로 갚아진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